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난 1월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밀었던 정원호 민주당 측 성동구청장이 가상 대결에서 상당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을 앞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성동구의 발전도 내가 뒷받침을 했으므로 가능했다면서 그런 구 단위의 발전보다는 근 10년 동안 서울시를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었다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었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내가 발전시킨 것들이 알려지면서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나 대중은 긴 설명보다는 짤막하고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위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일한 만큼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런 여론과는 다른 자신감과 눈으로 보는 이 서울의 아름다움, 서울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 선거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아주 격전이 벌리겠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 만남에서 받았던 인상도 있고 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 역전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결과는 6만 표 차이의 역전성이었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약 한 500만 명 됩니다. 500만 명이 넘는데 6만 표 차이라는 것은 참 근소합니다. 1%포인트 남짓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1%포인트 차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감사의 정원, 그리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요 두 개가 투표 직전에 나왔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요 두 논쟁거리는 다 정원호 후보에게 불리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 두 개가 꽤 이념적인 이슈입니다. 흔히 요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데 그건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념이 뭡니까?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이냐의 대결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이념이 결국은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번에 오세훈 후보의 역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감사의 정원은 근사하게 만든 겁니다. 참전 23개국의 돌을 가져와서 또 아주 6m 25cm짜리
일종의 미연자로 이렇게 23개를 쭉 연결시켜 놓았는데 아주 참신하게 보이고 또 거기에 서해진 글도 논리정연하고 그 지하에 있는 전시관도 가슴이 찡한 광화문 광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 논란 속에서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사람이 2배나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이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면서 취임하면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광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징물이 없어요.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그 앞에는 또 이순신 동상,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을 5가지를 또 펼쳐보면은 다 조선조 인물입니다. 광장까지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아직도 조선 왕조가 지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큰 태극기를 세운다는 걸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좌절되고 하다가 결국 감사의 정원이라는 예술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는 우리가 기습 남침을 당했을 때 연임은 약 200만 명의 미군 등 연합군이 유엔군의 기치를 들고 참전해가지고 그 가운데 한 6만 명이 전사하고 약 20만 명이 다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켜낸 대한민국이고 지켜낸 서울이고 그 서울이 발전해서 지금 세계 10대 도시에 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감사의 정원이야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 광장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기에 정문호 후보가 과거에 전대협 선전부장이었던 그 본성을 발휘해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결국 이게 지금 보수화되고 있는 2030 세대와 노년층, 전통적인 보수 세력인 노년층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대협이라고 하면은 이 주사파 조직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거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짜증스럽겠느냐. 대통령이 멀리 있지만은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서울시장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감사의 정원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달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적 도시를 10년 동안 운영한 그 관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태도가 유연하고 인상이 좋은 분입니다. 신사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좀 뚝심이 있고 강단 있고 하는 그런 면은 좀 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감사의 정원에 대한 그의 태도는 상당한 어떤 파워를 느끼게 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선거 직전에 완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도 마지막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벌써 한두 달 전에 완공할 수 있었는데 기억하다시피 국토부가 아주 미세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로 삼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정말 전례 없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이 완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념 대립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광화문 광장은 분명히 국가 상징 광장입니다. 국가 상징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국가 상징물은 저는 당연히 태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인 것이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태극기를 만드는 게 꼭 그렇게 필요하나? 태극기에 대한 정치적인 약간의 좀 편견도 생긴 것 같고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 파악하고 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만들까? 그건 원래 논의가 되고 있던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했고 국가건축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지가 불거지니까 시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도 서울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의회에서는요.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68%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저는 타당하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68%가 동의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주도한 건 민주당 시의회 의원님들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좋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국가 상징 공간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로 봤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 제1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공부를 할 때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선정된 게 의장대 사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많은 정민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왔는데 8개 정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나가 선정됐는데 지금의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들어 총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의장대 사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지금의 작품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게 이 작품입니다.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보시면은 자유, 민주주의, 희생, 보답 이 컨셉으로 콘텐츠가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이 당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했고 그 이후에 그 덕분에 민주주의 덕분에 자유시장 경제질서 덕분에 번영을 했고 그 번영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보다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의 그 보답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왜 거구가 들어가고 왜 거구 구애용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적석해서 할 수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력은 거의 앞으로 대통령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짜 보수를 맨정신 보수가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한동훈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한 분은 60대, 한 분은 50대. 두 사람이 앞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한국 보수를 다시 일신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국가 중심 세력으로 만들고 새로운 질서에 맞는 비전을 보여주고 함으로써 이제 위대한 문명 건설을 챔피언이었던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지방선거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의 이미지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엘리트, 검사 그런 이미지, 법무부 장관 이런 이미지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완전히 바닥을 기는 대중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관심을 두고 또는 잘못할 때는 비판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